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한국과 미국 세계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항상 요즘은 미국 날짜로 지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되면은 금요일에 제가 정규 방송 끝나고 나서 새로 발생하는 뉴스들을 먼저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위켄드 에디션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국 대통령으로서 한국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약속, 어젯밤에 또 워싱턴 DC에서도 12살 소녀도 다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낙태약에 대해서 또 판결을 내렸는데 정말 2024년도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결정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도 이번 주에 핫 이슈였습니다.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많은 것이 밀리고 있지만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아주 역사가 있는 보수 단체에서는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것, 또 경제 문제, 박스와 도미니언의 합의도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를 맨 뒷부분에 좀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뉴스와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는 것들도. 지금 하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국의 그 많은 그 매체를 리뷰를 해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국 쪽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결국은 그 얘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상황이라는 게 조건, 뭐 러시아가 국제법, 전쟁법을 위반하고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더 많이 뭐 학살한다던가 할 때. 그리고 또 하나, 이 점은 한국에서 얘기하지 않던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6.25 때 한국도 다른 나라들의 지원을 받은 국가다 하는 얘기를 강조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가 더한 그런 어떤 그 전쟁 범죄 행위를 저지를 때 이건 이미 다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 이제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가? 유승민 그 전 그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신장식의 제가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로 퇴근하다가 들었는데 거기서 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란 것은 영국의 통신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는데 요즘 이번에 미국에서의 도청 사건 때문에 아주 좀 불편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영국 매체를 택한 것 같다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로이터 통신이 영국의 매체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연합뉴스가 있죠. 연합뉴스는 글쎄요, 요즘 중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연합뉴스가 쫙 하루 종일 이 뉴스 저 뉴스를 쓰면은 많은 매체에서 전부 그것을 일일이 취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합뉴스 것을 받아서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합니다.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자료 화면 입혀서요. 미국에서 로이터도 영국의 매체이긴 합니다만은 AP통신이 미국 것이고 AP통신과 로이터 통신이 양대 통신 산맥입니다. 한국의 연합뉴스 하나가 있다면 그래서 미국의 모든 중요한 신문, 라디오, 무슨 뭐 텔레비전도 전부 AP와 로이터를 거의 동시에 이제 인용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UPI도 하나 있지만 UPI는 별로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것이라서 마치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 영국을 향해서 한 거 이거는 전혀 아니고요. 미국 매체들이 AP통신과 로이터 통신을 본인들이 취재 다 하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웹사이트에도 쓰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반은 맞을 수도 있어요. 좀 애매하니까 그랬다. 그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로이터 통신은 미국에서 뭐 AP통신과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하게 모든 곳에 다 배포가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생각났던 게 있었는데 잊어먹었어요. 또 생각이 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이 지구의 날인 것 아세요? 미국 날짜로 오늘 지구의 날이라서 어제 백악관에서 여러 가지 무슨 대통령의 행정명령 같은 것에 서명을 했는데 뭐 환경정의 행동 뭐 이렇게 이름 붙은 그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했는데 미국의 아주 중요한 고위 관계자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만약에 한국에 핵 위협을 할 때 미국이 정말로 한국을 지키겠다 하는 실질적인 약속을 서약할 것이다. 실질적인 약속. 이걸 뭐 대통령들이 정상회담 하지도 않았는데 발표할 리는 없겠죠. 빼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리 어떠한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인터뷰를 해서 로이터 통신이 이제 행정부에서도 예고를 하는 거죠. 뭔가가 있다. 한국에 줄만한 게 있다. 그런 거. 그래서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가장 큰 성과는 그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처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으면서 핵무기를 만들지 않도록 한 것. 이게 이제 미국이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뭐 일이 어떤 일인지는 이제 뭐 정상회담 치러보면은 알 테고요. 미국이 한국 편에 서서 북한의 도발에도 러시아, 중국의 도발에도 한국 편에 확실히 서겠다는 것을 서약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난번에 며칠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처럼 폴란드 총리가 미국이 그렇게 해줘야지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해서 무슨 그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였었지만 마찬가지 다 엮이는 거니까요. 한국이 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의식을 합니까? 북한, 경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폴란드 총리가 한 얘기와도 좀 맞다고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한국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산정책연구소에서 4월 6일에 한 그런 것들 보더라도 64.3%가 한국이 핵무기 개발하는 것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3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북한의 그런 위협이 있을 때 무슨 핵무기도 쓸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52.9%. 그러나 이게 미국이 위험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한국을 방어한다? 여기에는 지지율이 내려갑니다. 아니, 생각하는 게 43.1%. 미국의 안전이 위협되지 않을 때까지 한국을 뭐 핵우산으로서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개발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가 위협인데 북한이 그런 위협을 하면서 서울에 쏜다고 할 때 미국이 서울을 보호할까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뭐 워싱턴, 샌프란시스코를 보호할까?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국 분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두 번째 사람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환영하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더 무슨 뭐 추가 스텝도 이거 이제 와서 하겠죠. 이걸 하고 한국은 만일의 사태가 있을 때 미국이 철저하게 보호를 한다. 이번에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프랑스의 이마뉴엘 마크롱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국빈으로 초대하는 것은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 고마워서 이런 게 이제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또 한국에 테크 투자, 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1억 달러 정도는 투자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는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아,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또 하나는 로이터, 미국 매체가 애매하니까 로이터와 했다. 그건 맞지만 로이터도 미국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니 꼭 한국 대통령이 일본과 뭐 미국을 방문할 때면 꼭 그 나라 매체와 인터뷰를 한다. 한국 매체와 인터뷰를 하든지 그거는 약간의 억지. 그분들도 알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현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얘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너무 모르시는 거고요. 항상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는 방문하기 전에 미리 알려두고 이러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만 단독 인터뷰 같은 것을 또 미국의 중요한 매체는 너무나 파워풀하게 해줍니다. 아무나 인터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늘 그랬습니다. 무슨 노무현 대통령, 그 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뭐 뉴욕타임즈라든가 이런 곳과 다 인터뷰를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로이터 통신과 일단 했다. 그러나 그 로이터 통신께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에 다 전달되는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총기 문제인데
어젯밤에 워싱턴 DC에서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네요. 500블럭 루바움 스트리트 SE, 그 사우스 이스트 쪽인가 보죠. 의회 그 컨그레스 하이츠 그쪽 지역인데 멀세이리스 벤츠를 타고 가다가 그 차 안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7명을 그냥 총을 쏴서 전부 총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몇 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12살 소녀가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소녀도 뭐 전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첫 번째 그 목격자가 말한 게 검은색 그 멀세리스 벤츠에 남자들이 타고 있었다. 가리지 않고 그냥 쏘더라. 말하자면 게임하듯이 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올해까지 169번 대량 총격 사건, 용의자 빼고 한 번의 총격 사건에서 4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친 이런 사건이 169번입니다. 오늘 4월 22일입니다. 워싱턴 DC에서만 4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DC가 아닌 저쪽 동북 쪽으로 가서 캘리포니아 위에 있는 워싱턴 주에서도 반자동 소총과 같은 살상 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주지사가 아니라 주지사가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바로 서명을 해서 즉시 시행이 됩니다. 이 문제는 뭐 이번 주에 너무 많았잖아요. 뭐 지난 주말에 파티하다가 그렇게 됐고 또 누가 뭐 집을 잘못 찾아갔다가 20살 여성 숨졌고 또 집을 잘못 찾아가서 16살 숨졌고 텍사스주에서는 치어리더가 다 치어리딩 끝내고 자동차 파킹랏에서 잘못 문을 열고 본인의 차인 줄 알고 했다가 숨지고 너무 많습니다. 이거 아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이것도 역시 2024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흔들 캠페인 이슈입니다. 아니 미국이 그렇게 뭐든지 발달했다고 하고 사고의 자유로움은 여기 끝까지 가 있는 나라인데도 낙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연방대법원이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낙태약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것을 유지한다. 미페프리스톤을 그대로 쓴다. 그러니까 이건 텍사스 완전히 금지해라도 아니고 제5항소법원에 좀 제한적으로 써라. 지금보다는 이것도 아닌 지금 그대로 써라. 임신 10주일까지. 그리고 우편으로도 이 약을 받을 수 있다. 하고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두 사람은 사무엘 얼리터와 요즘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클래런스 토마스 이 두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5월 17일에 구두 변론이 시작되거든요. 루이지아나에 있는 아주 보수적인 3명 패널이 있는 항소법원에서 그때 시작돼서 이제 판결이 나오고 할 텐데 판결이 나오면 이쪽에서도 낙태를 찬성하는 쪽에서도 낙태를 반대하는 쪽에서도 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연방대법원이 또 판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낙태를 굉장히 어렵게 판결을 한 게 거의 1년 돼 가잖아요. 6월 23일이었으니까 지난해 또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고 그 시기가 본격적으로 2024년도 대통령 선거를 하는 시기와 딱 맞물려서 이게 빅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네바다까지 뭐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주정부가 뭐 어느 주는 낙태 권리를 보호를 하려고 하고 어떤 주는 반대거든요. 공화당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보수 낙태 반대지만 여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론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국가가 왜 나의 낙태, 우리 가정이 경제적인 것도 있고 큰 친상간일 수도 있고 강간일 수도 있고 나는 아이가 낳아서 그 책임을 짓고 싶지 않아. 이것도 자유의지잖아요. 낳기 전까지는 낳으면 최선을 다해야지 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이 이슈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예비선거에서는 뭐 공화당 측이니까 뭐 더 강하게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기겠지만 그 이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본선거에 가면 공화당이 이게 위험해지는 겁니다. 총기 규제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총기 규제도 마찬가지죠. 일반 더 많은 사람들은 왜 살상 무기가 필요하지?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었을 때 막 대량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 다 살상 무기 때 물어봤다잖아요. 참모한테. 아니 근데 왜 일반 사람들이 살상 무기가 필요한 거지? 하고 그게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가 있고요.
이번 주에 어제 이제 중요했었던 내용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에 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 선언을 꺼린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사람들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전체적으로 다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캠페인을 시작을 한다, 공식적으로 한다, 선언을 하면은 공식적으로 선거 기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그러니까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도 아니라 슈퍼팩이라고 해서 당 차원에서 모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러나 좀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후보가 딱 나간다 하면은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돈을 더 일찍 모아야지 되고 하니까 더 일찍 선언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언을 하려다가 불리한 이슈가 많이 나오니까 조금씩 미뤄오다가 이렇게 된 것이고 해서 뭐 바이든 대통령은 뭐 현재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기금 모금을 시작하면 그 모금 액수를 트럼프 전 대통령 얼마 모았다 나오잖아요. 이게 분기별로도 다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시점이 되면 매달 이걸 공개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지금 법이 있고 그런 것으로 예전에 감옥 간 사람도 있는데 무슨 뭐 원로 정치인이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뭐 다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미국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법이 있으면 지켜야지. 법이 있어서 그 전에는 그 아주 작은 일로 뭐 감옥살이까지 한 사람이 있는데 다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되죠. 네. 아무리 그분이 과거에 이것을 깨끗이 하자 하는 그런 법안 같은 거, 법안이라든가 그런 정책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면 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아니 뭐 다 그러는데 뭐 그러고 얼렁뚱땅 넘어가다가 송영길 후보가 빨리 와서 처리를 해야지 된다는데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뭐 법의 테두리 밖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법으로 정해져서 이렇게 딱 분기별로 보고하고 또 그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기부할 수 있는 최고의 한도액이 있고 써야지 되는 액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기금 모금과 관련해서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뭐 별로 의미 없는 두 사람, 케네디의 그 조카 로버트 케네디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죠. 그리고 마리안느 윌리엄슨 뭐 두 사람인데 뭐 별로 뭐 기금 모금 경쟁에 들어갈 필요도 없으니까 조금 늦게 발표를 하는 거고요. 해서 공화당은요 벌써 올해 8월부터 그 토론이 시작이 되거든요. 공화당은 뭐 그러니까 공화당이 훨씬 지금 민주당보다는 술렁술렁 하는 거고요. 현직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뭐 에어포스 원을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뭐 어디 다른 일정을 잡아서 뭐 선거 캠페인도 할 수 있는 좋은 게 있고 그리고 뭐 80살이니까 이미 올해 또 11월인가가 되면은 81살이 되잖아요. 뭐 공화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 76세 만만치 않습니다. 선두주자인데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47%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출마하면 그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80%입니다. 그만큼 당 우선이다 하는 거고요. 디센티스와 트럼프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막 강하지만 실제로 누가 바이든에게 이길까 하는 것을 보면은 딱 조사 나온 거 보면 이 디센티스는 바이든에게 3%포인트 차이로 이기고 트럼프는 3%포인트 차이로 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무당파가 공화당, 민주당 합친 것만큼입니다. 무당파가 25%, 25%. 무당파도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결선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이번에 똑같이 갑니다. 선거가. 무당파의 표가 없으면 결정을 짓지를 못하는 그런 것이고, 디센티스 주지사가 한국 방문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와 있는 동안 방문을 하고요. 공화당에서도 무슨 뭐 니케일리는 뭐 좀 신경 쓸 만하지만 레리 엘더라고 예비선거에 출마한다고 어제 터크 칼슨 쇼에 나와서 발표를 하던데 캘리포니아주에서 게빈 뉴섬 주지사 리콜 캠페인을 했었던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팍스 텔레비전에 많이 나가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이 커멘테이터로.
나의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나의 브라더도 군인이었는데 나는 군인 같은 것을 해서 미국에 애국한 것도 없고 해서 대통령이 돼서 애국하려고 한다는 그런 사우스 LA에서 태어났는데 브라운 대학교, 미시건 법대 나오고 뭐 아무튼 팍스 등 보수 매체에서 커멘테이터를 하는 레리 엘더도 공화당에 출마한다고 했는데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디센티스 후보가 플로리다주의 많은 정치인들이 그냥 단합을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밀었는데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1070명이 나왔네요. 1070명이 나와서 막 디센티스가 워싱턴에 이제 간 김에 헤리티지 가장 보수적인 재단에 간 거예요. 기립박수를 쳤답니다. 헤리티지 재단이 50년 된 역사에 가장 보수적인 그런 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워싱턴에서는 냉랭했지만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환영을 받았다. 이게 이제 뭐 굉장히 그 디센티스도 보수의 이슈를 많이 가지고 가죠. 뭐 육주일 이후에는 낙태가 안 된다. 무슨 사형에 대해서도 어제는 좀 느슨하게 하는 그런 안에 서명을 했거든요. 교과서 뭐 등등 또 노예제 같은 것은 가르치기를 원치 않고 학교에서 등등.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요.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를 하는 것인가? 이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기려면은 공화당은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8월 달에 토론회가 열리기 전에 내가 얼마를 모았지? 왜냐하면 가능성 있는 곳에 돈이 모이니까. 그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선거기금 모금하는 것이다.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경제뉴스 짧게 전해드리죠. 3월 달에 주택 판매 줄어들었고 2.4%, 1년 전에 비해서 22% 줄어들었습니다. 값은 여전해서요. 뭐 1년 전에 비해서 1% 정도 낮아졌고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아직도 40% 값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 신축업자에게 좋다는 것이고요.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수요에 비해서 또 집을 사시는 분들도 새 집을 조금 신경을 써서 봐주실 만하다 이런 얘기요. 중간 주택값도 조금 내려갔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경제는 여전히 뭐 위험이 있네, 은행도 안정되지 않았네, 은행은 대출을 꺼리고 그리고 예금주들은 돈을 찾아서 여러 은행에 분산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뮤추얼 펀드에 집어넣거나 돈의 흐름, 방향, 쓰임 장소 같은 데는 바뀌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막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한마디로 변치 않는 진리는 지난 1년 사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와도 견디지 못할 정도의 경기 침체는 없다 하는 그런 얘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팍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 좀 빨리 하죠. 평소에도 빨리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방송하면서 막 중간에 스탑했다가 다시 녹음하고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한 번에 쫙 끝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컴퓨터에 지금 제가 프로그램 OBS라는 것을 얼마 전부터 쓰고 있는데 컴퓨터에 건전지가 딱 그 한 줄이 남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축약을 해서 요약하고 여러분들께 스트레이트로 보여드리려고 유튜브니까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그래서 말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빨리 녹음을 한다고 뭐 크게 뭐 10분, 5분 이렇게 더 빨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마음이잖아요. 마음. 자, 박스와 도미니언의 고소가 협상으로 이어진 것은 회사 측으로 보면 양쪽 다 승리입니다. 박스는 도미니언이 보링 시스템이 그렇게 막 가짜로 해서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고 본인들이 아니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성명 인정을 하고 대신에 루퍼트 머덕이나 유명한 셔네니티, 뭐 터커 칼슨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서 저희가 다 알면서도요. 광고 받아 먹으려고요. 광고 받아서 회사가 광고를 많이 받으면 저의 연봉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그런 이유에서요. 그리고 하찮은 뭐 뉴스맥스 같은 말이에요. 허접하고 그 원아메리카 네트워크 같은 허접한 이런 곳으로 우리 시청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걸 막아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가짜인 줄 알면서도 시드니 파웰이나 루디 줄리아니가 하는 말 다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본인들이 텍스트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벌 받잖아요. 그 꼴은 안 보이게도 됐죠. 그리고도 또 하나
거의 8억 달러, 16억 달러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했는데 8억 달러를 지불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팍스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그걸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 알리잖아요. 팍스 보는 사람들은 뭐 10%도 모를걸요. 팍스만 보는 사람들은 어떤 여론조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득이고 그리고 도미니언 그 보링 시스템은 회사지 민주주의의 투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본인 회사 가치에 2018년도 가치에 한 10배 되는 정도 돈 받았으면 내쫓게 그래서 그렇게 이게 끝나고 나서 합의하고 나서 막 경쾌하게 그 법원 문 앞을 다 CEO와 변호사들이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시청자, 청취자 그리고 박스가 이번에 좀 된통 당해야지 되는데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에게는 좋지 않고 또 박스도 그렇다고 크레딧이 올라간 건 아니죠. 조금이라도 크레딧이 내려간 거죠. 오죽하면 박스와 사주가 같은 루퍼트 머덕 사주가 같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저희는요 사주는 같지만 박스처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박스가 그런 것을 막 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거 증거가 없다고 하고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 CEO의 기고문까지 박스를 비난하는 그런 기고문까지 저희 신문에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도 저희 월스트리트저널을 재판 그 프리 트라이얼 과정에서 2번이나 인용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박스 형편없게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을 보시는 분들 박스만 보고 다른 텔레비전을 안 보고 월스트리트저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걸 아시겠지만 박스의 시청자와 월스트리트저널의 독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야말로 교육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보고 박스는 그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가 지금 이득인 거예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박스만 보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 소송은 시작에 불과하다.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 개개인 그리고 주주들도 회사에 소송한 것도 있고 스마트매틱이라는 투표기술 소프트 회사인데 27억 달러 소송을 했습니다.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은 16억 달러 소송을 했는데 이 스마트매틱도 50개국 이상에서 피해를 봤다. 왜냐하면 비슷하게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과 비슷하게 그렇게 트럼프 변호인 측이 박스가 막 이런 걸 보도라고 해도 되나요? 그렇게 전했었거든요.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두 회사들이 민주주의를 훼손해서 소송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계속 무슨 뭐 아무튼 스마트매틱은 사실은 2020년 선거에서는요. 아주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별로 쓰이지도 않았거든요. 거의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 기계가 쓰였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가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아무튼 그랬고 그러나 스마트매틱의 소송에 대해서 박스는 기각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각 요청이 법원에서 거부당했고 이거 오래 걸릴 겁니다. 지금 뭐 포브스의 예상으로는 2024년 내년 7월까지는 재판이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 하는데 그때 이것도 한창 때네요. 선거 있는 한창 때고 합의가 가능하고요. 원래 그리고 명예훼손은 재판으로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로 합의를 할까? 여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무튼 미국 성인의 21%는 이런 사건이 있고 합의까지 다 하고 난 뒤에 팍스를 전보다 덜 믿는다. less. 그리고 특히 21%네요. 18살 이상 시청자의 5분의 1 조금 넘네요. 그리고 팍스 시청자의 50%는 이런 거 보도 안 하니까 지금도 부정선거라고 믿는다는 거. 또 13%는 지금은 그러므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믿는 거. 이건 이제 루퍼트 머덕이 쫙 진술을 먼저 했었잖아요. 정말 실제로 나도 돈 때문에 그랬다. 벽의 가위 같은 사람 출연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뭐 한인 유튜버를 포함해서 무슨 벽의 가이나 시드니 파웰이나 루디 줄리아니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 보링 시스템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게 막 이렇게 가짜로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한국에서 또 다 마찬가지, 한국 유튜버들도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다 이렇게 거짓으로 드러났고요. 아무튼 이 소송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팍스를 전보다 덜 본다 하는 사람은 알아도 10%밖에 안 됩니다. 다른 매체는 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분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팍스도 크게 손해본 게 아닌 거예요. 광고에도 큰 영향이 없고
스타 이런 사람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서 제가 돈 벌려고 거짓말을 엄청 찰지게 했거든요. 이런 말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50% 이상의 시청자가 여전히 믿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일단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끝내고요. 저는 내일 다시 아직은 저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내일 다시 이제 그 한국, 미국, 세계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국 날짜로는 일요일이지만 한국은 월요일이고 미국의 탑 뉴스를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